화려하게 만드는 벚꽃. 전국에 내로라 하는 벚꽃 명소들이 있지만 춘천에도 벚꽃 명소가 있는데요. 북위리와 청평사 가는 길에 핀 벚꽃을 만나러 가봅니다. 일도 배우고 자기 개발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 바리스타 과정을 배워 카페에서 일을 하는 어르신을 비롯해 다양한 수제청을 만들고 매주도 만드는 등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는 어르신들의 역동적인 일상을 소개합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맛있는 먹거리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희망을 나누는 우리 동네 착한 가게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3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네. 미국에 이 한복의 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미국의 한복의 날, 네. 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에서 한복을 중국 문화다라고 소개를 해서 논란이 된 이후에 네. 미국의 한 작은 도시죠. 테너플라이에서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복의 날과 같은 날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테너플라이에 사는 한인 고교생들의 청원으로 이 한복의 날이 제정이 된 건데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참 대견하죠.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복 문화주간이 운영 중에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이 봄 한복 문화주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의복이죠. 한복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앱 여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방송 시청평 등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소식 제가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한 걸음에 뛰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을 박진영 리포터가 준비하셨겠죠? 자, 봄하면 뭘까요? 이 뭐니 해도 꽃놀이겠죠. 이 봄나들이 핫플레이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벚꽃이 유난히 좀 빨리 피고 빨리 져서 맞아요.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할 줄 아셨어요? 이곳의 벚꽃은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오. 이곳에 오셔서 춘천도 느껴보고 벚꽃놀이도 해보고, 자, 어딘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여길 봐도 꽃, 저길 봐도 꽃, 그리고 저 진영이 꽃까지 봄이 아름다운 도시 춘천이 벚꽃으로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춘천을 더욱 화려하고 화사하게 하는 곳이 있는데요. 벚꽃 핀 길 따라 봄나들이 떠나보실까요? 춘천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춘천시 북산면 북위리입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이지만 벚꽃 명소로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춘천시 북위리입니다. 한적하게 걸으면서 이 벚꽃도 구경할 수 있는 이곳 북위리.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진영아,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걸어, 꽃길만.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핀 벚꽃들. 이곳에 오면 누구나 꽃길만 걷게 되는데요.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벚꽃로드입니다. 자, 이 높은 산 위에서 이 벚꽃길 지금 펼쳐져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장관입니다, 장관. 길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꾸물꾸물하게 있어요, 아주 그냥. 벚꽃으로 그린 S라인. 푸른 잎사귀 사이로 벚꽃길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요. 조용하던 마을이 봄만 되면 유명해지는 이유입니다. 북위리 입구부터 1.2km나 이어진 벚꽃길. 특히 개화 시기가 늦어 도심에 벚꽃이 질 때쯤 뒤늦게 절정을 맞는데요. 가는 봄의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줍니다. 진짜 그림 같네요. 너무 예쁘네요, 와, 정말. 저럴 수가 있나요? 며칠 전에 막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 벚꽃이 이제 막 다 끝났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항상 시내에 먼저 피고 그다음에 춘천댐, 소양댐 여기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인데 근데 올해는 시내하고 북위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빠르고 여기가 특히 빠른 것 같아요. 시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는 사람만 아는 벚꽃 명소였는데요. 최근 들어 벚꽃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북일이의 벚꽃 필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원래 이렇게 벚꽃 자주 보러 오셨어요? 아, 평소에도 자주 오죠. 저는 여기 주변에 사니까. 아, 네. 그럼 오늘 여기 딱 와서 이 벚꽃 딱 보고 느낀 점이 좀 어떠셨어요? 느낀 점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요즘. 그쵸. 네. 근데 나오니까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 북일이 벚꽃길이 더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부터인데요.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카메라 셔터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도시의 벚꽃들도 아름답지만 맑은 공기와 푸른 숲 속에 피어난 북일이의 벚꽃들은 더욱 싱그럽게만 느껴지는데요. 여기가 지금 한사장인데요? 예, 이런 데 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 네. 직접 와서 보시니까 우리만 알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네, 너무 아름다움. 좋아요.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나만 보고 싶은 북일이 벚꽃길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길이다 보니 여유롭게 걷기 좋은데요. 물론 거리두기는 필수겠죠? 너무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나가지고요. 네네. 우리 트레킹 그 회원들하고 같이 네네. 모처럼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하늘은 파랗고 또 하늘 또 이렇게 하얀 구름 있고 또 벚꽃도 만개하고 뭐 춘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꼭 한번 걸어볼 만한 거리네요. 네네네. 코로나가 걱정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벚꽃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드라이브 스루인데요. 차를 타고 창문을 활짝 연 다음 구불구불 이어진 도로를 천천히 달려봅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저절로 뭐 노래가 바로 자동 재생 아닙니까? 네. 발라드도 괜찮군요, 진영 씨. 자, 자전거는 어떨까요? 이어지는 오르막에 숨이 가빠질 만도 하지만 벚꽃 아래로 달리다 보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힘내세요! 파이팅! 북일이에서 소양호를 끼고 조금 더 달리다 보면 춘천의 대표 사찰인 청평사에 다다릅니다. 북일이 꽃길을 걷고 왔습니다. 지금 도착한 여기는 소양강 상류에 위치한 청평사거든요. 지금 들리실까 모르겠는데 물소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곳 산책하는 길도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하늘도 그림이네요. 이쁘고 시원하다. 부럽습니다, 진영 씨. 오봉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청평사 계곡, 맑은 계곡물과 푸른 숲이 반겨주는데요. 코로나를 피해 자연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이 더욱 가볍죠.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산이라도 가자 해서 이제 온 거예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봄이잖아요. 네네. 왔는데 이제 푸릇푸릇하잖아요. 예쁜 것들도 많고 특히 물소리. 물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청평사에 오셔가지고 약간 얻고자 하는 게 있으세요? 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돼서 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하게 공기를 시원하게 들여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봄이 오는 소리 같은데요. 계곡을 따라 힘차게 흐르는 물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물소리를 듣게 되더라니까요. 참 시원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청평사 이 물소리 들리시죠?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은 작고 아담하지만 굉장히 근사한 폭포가 있거든요. 구경하러 가야지 있으면은. 그렇죠. 청평사 입구부터 약 1.2km 이어지는 계곡. 청평사가 가까워질 무렵 힘차게 떨어지는 물줄기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폭포 주변에 소나무 9그루가 있다 하여 구성폭포라고도 불리고요. 9가지 소리를 낸다고 해서 구성폭포라고도 합니다. 아까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작지 않아요.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수량이 좀 많아졌는데 역시나 장관이죠. 재미있는 이야기와 멋진 경치 덕분에 청평사 가는 길은 더욱 짧게만 느껴집니다. 드디어 도착한 청평사! 옛날에 궁궐을 간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청평사에도 화사하게 핀 벚꽃들이 반기고 있네요. 오봉산 자락에 포근히 안겨있는 청평사.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춘천의 대표 사찰인데요. 산사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청평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봄의 청평사는 정말 아름답네요. 이 꽃들 보십시오. 이 하늘, 이 공기. 쾌청한 하늘과 만개한 벚꽃, 봄의 매력이 가득한데요. 봄날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합니다. 춘천의 봄은 이렇게 깊은 산골에까지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평사의 풍경은 어떠세요? 청평사요? 하늘이 일단 너무 맑아서 서울에는 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는 이런 하늘 좀 보기 드물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하늘이랑 이렇게 벚꽃이랑 같이 있는 절이니까는. 벚꽃이 있어 기다려지는 봄. 하지만 짧아서 더 아쉬운 봄. 가는 봄이 아쉬워 깊은 산골로 찾아 나선 춘천 봄나들이 어떠셨나요? 곱게 숨어있는 춘천의 찬란한 봄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춘천은 봄이랍니다. 제가 앞서 진영 씨에게 벚꽃 다 지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북일이는 지금 한창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아름다웠는데 사실 이게 산속이다 보니까 도심과는 달리 조금 늦게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랄까, 이 짧은 봄이 지나는 것이 좀 아쉬운 분들은요, 이 북일이에 오셔서 벚꽃 한번 딱 만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길이요, 양옆에 벚꽃이 만개 있잖아요. 맞아요. 황홀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곳에서 벚꽃 축제도 열렸다고 하는데 올해는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이곳에서 제대로 달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좀 비가 좀 왔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꽃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걱정을 했지만 네. 역시나 괜한 걱정이었죠. 벚꽃은 참 만개해서 이쁘고 또 이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는 그 꽃들도 참 너무 예쁜데 이 길이요. 정말 걸어보신 분만 알 거예요. 너무 예쁩니다. 네. 강추. 저희도 화면 보면서 와 정말 너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남발을 했는데요. 맞아요. 북일이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면 청평사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계곡길도 걸어볼 수 있고요. 고즈넉한 산사의 매력도 느껴볼 수 있는 이 코스도 여러분들께 한번 꼭 다녀와 보시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씨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60, 70대 어르신들만 보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요즘에서 보면요. 60, 70대 어른분들은요. 정말 젊어도 너무너무 젊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정말 아직 일하시기에도 참 충분하신데 건강하시고요. 근데 뭔가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좀 빠지게 되는 이게 요즘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강원도는 현재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강릉에서 즐겁게 일하시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옹심이 마을로 유명한 강릉 남항진 인근입니다. 오늘 이곳에는요, 하루를 알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팔 청춘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분들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실까요? 일하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훈장 같은 세월의 흔적이 있는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는 그곳. 알콩달콩 매일매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실버들의 활력 충전소로 지금 출발합니다. 강릉시 병산동에 위치한 한 건물. 마을에서 운영하던 이곳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야, 여기가 옛날에 창고였대요. 완전히 현대적이고 모던한 느낌으로 확 변신을 했는데요. 일단 안쪽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다양한 제품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커피 원두를 비롯해 다양한 과일 청과 즙, 고추장, 막장, 된장 등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물론 이곳의 모든 것들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이죠. 야, 여기는 뭐 거의 멀티샵인 것 같은데요. 관장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강릉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아, 관장님, 시니어 클럽이 뭐죠? 네,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어르신들께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사회활동, 사회참여, 사회봉사를 하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아, 그럼 여기 전시된 제품들 말고도 어르신분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좀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아,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랑 같이 곳곳을 좀 둘러보셔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이곳의 가장 핫한 현장, 바로 바리스타 과정인데요.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현재 300분의 어르신들이 대기 중. 오늘 신청하면 3년 뒤에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6학년 5반, 7학년 1반. 책상 앞에 앉는 것이 꽤나 오랜만이지만 눈빛만큼은 고3 수험생 저리 가라. 강의하시다 보면 어르신분들께서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힘드신 점은 좀 없으세요? 물론 시니어분들이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그 수준에 맞게 레벨 시니어분들 그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그럼 오늘 배워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 아주 만족합니다. 그냥 커피 향도 굉장히 신기하고 지금 내려 보니까 커피 이렇게 내려지는 모습도 신기하고 항상 커피를 2잔 이상은 마시는 편인데요. 여기에 홈카페 가정 커피를 한다 그래서 실버 가정이 있다 그래서 등록해갖고 이렇게 배우러 오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은 이거 내가 오늘 홈카페에서 배운 거야 하고 한 잔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제 쌓아가지고 한번 친구들한테 뽐낼 겁니다. 또 다른 교실에선 어떤 수업이 펼쳐질까요? 무언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달달한 맛에 주전부리로 그만인 양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양갱이 아니라고 하네요. 향긋하고 단맛은 줄인 커피 양갱입니다. 수십 년 주방을 호령했던 어르신들에겐 소꿉놀이처럼 재밌는 체험이죠. 네, 저도 마트에서 사 먹는 양갱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만드실 수도 있네요. 네, 신기해 죽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지금 정말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집에서 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닙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저희 나이에 집에서 뭐 하겠어요. 여기 와서 커피 양갱이를 처음 제가 접해봤는데 굉장히 위생적이고 재료가 다 손수 만든 거예요. 수제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냄새 기가 막힙니다. 어떤 것들을 하는 곳일까요? 이곳 역시 분주하기만 한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수제청을 만드는 중입니다. 건강한 재료로 눈속임 없이 만드는 일명 진떼이 대추 고! 어느새 이영배 리포터도 한 자리 차지했네요. 모두들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열심히 배우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행복은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대추고는 이제 이게 농도가 눕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 조절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을 때 막 튀어 올라와야 돼. 가족들을 위해 365일 주방에서 요리하던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젓고 또 저어봅니다. 맛의 비밀은 바로 정성이겠죠. 안 힘드세요? 힘들지는 않아요.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강에도 좋고. 어머니 혹시 그럼 일하시면서 혹시 그럼 개인적으로 바람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바람이라면은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가지고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아,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죠? 이곳에선 커피 로스팅이 한창입니다. 어떤 일이건 내가 할 몫이 있고 그걸 인정받는 걸로 충분히 행복해하는 어르신들.
단순히 돈이 필요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요. 커피를 로스팅하며 새로운 하루하루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못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뭐 꽃꽂이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뭘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릉시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가만히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노년이 길잖아요. 그 노년을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렇게 산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시고 로스팅 과정도 거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스타로서 카페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르신들이 만들어주시는 커피에는 인생의 맛이 담겨 있을까요? 한 잔의 커피 속엔 위안이 담겨 있다고 하죠.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끝에서 탄생한 한 잔의 커피. 어떤 깊이가 느껴질지 궁금하네요. 자, 저도 이제 주문 한번 좀 해보려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맛있는 커피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혹시 좀 강추하시는 메뉴 있을까요? 네네. 핸드드립의 케냐 커피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맛있는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기대해도 될까요? 씁쓸한 원두에 포근한 할머니의 손길을 더하고 따뜻한 온기에 할머니의 정성을 더해 신선한 커피가 내려지는데요. 맛있겠다. 야,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게 벌써 전문가 포스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시간은 4시간 합니다. 우리가 70대가 돼가지고 이리 와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아서 시간이 너무 4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그러면 좀 실례지만 약간 좀 이렇게 돈 같은 거 좀 많이 버시는. 그럼요. 예. 돈도 많이 벌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일주일에 2번씩 나온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첫째, 또 용돈도 생기고 또 일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끔.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선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은빛 청춘들. 세월의 연륜을 바탕으로 어느 자리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인생 이막은 그래서 오늘도 눈이 부십니다. 프로그램도 참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셨군요. 저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는 것만큼 또 건강의 비결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어르신들 표정 보셨죠? 정말 굉장히 정말 해맑고 참 맞아요. 행복해 보이셨는데 네네. 무조건 쉬라고 하시고요.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다양한 활동들 이어나가시길 저희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시청 소감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지금인데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충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석 씨는 혹시 드론 알고 계시죠? 드론이 당연히 알고 있죠. 드론이 그러면 네.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도 알고 어허. 있죠. 그리고 일단 가장 간단한 예로요. 네. 드론 같은 거 우리 방송에서도요. 저희 방송에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뭐 계속해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촬영에서뿐만 아니라 농업까지 다양한 맞아요.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재난 현장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활약들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재가 어디에서 어디로 번져나가는지,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막아야 되는지 이러한 작전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드론. 화재 현장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화재 현장에 드론이 뜬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농업, 건축, 드라마와 영화, 최근에는 배달 음식까지 정말로 이 드론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곳 재난에 대비하는 소방본부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화재 현장에 드론이 떴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가자고요. 160만 충북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곳은 충북소방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항상 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구조도 해주시고 화재 진압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소방서에 오면은 뭐 여러 차를 보긴 했지만 이 차는 처음 보는데요? 이 차량은 저희 충북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소방드론 영상 관제 차량입니다. 영상 관제 차량이요? 네. 화재 현장뿐 아니라 각종 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북 소방본부 이동형 소방드론 영상 관제 차량을 소개합니다. 우와, 모니터가 진짜 많은데요? 차량 안에는 관제 시스템이 구축된 관제실이 있었는데요. 각종 재난 상황에 드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상 수신 컴퓨터와 원격 제어 장치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떤 역할을 해요? 네. 이 차는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운영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드론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작전 회의도 하고 다양한 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소방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화면은 저희가 출동했던 지난 1월 19일 날 증평군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 때 드론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차량에서 보는 그 영상과 이 공중에서 보여지는 영상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재가 어디에서 어디로 번져나가는지,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막아야 되는지 이러한 작전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평 화재 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드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소방 드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화재 현장에 소화탄을 장착한 드론이 출동을 해서 공중 진화 작전을 펼칠 수가 있고요. 유해화학 누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를 탐지해서 안전구역을 설치한다든지 대피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러한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충북 소방본부 소방 드론입니다. 자, 드론 이륙! 우와! 이야! 우! 하늘 높이 올라간 소방 드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이랍니다. 와, 드론이 올라가니까 막 차가 여기 몇 대 있는지 다 보이고요. 오, 줌을 하니까 저희가 보이네요. 우와, 와, 여기에요, 여기. 신속기동팀 박상인 소방위의 드론 운용 실력을 좀 볼까요? 능숙한 조작으로 전후, 좌우 자유롭게 드론을 조정합니다. 소방 드론 정말 든든하네요. 충북 도내에는 6대의 소방 드론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12대의 드론이 각 소방서에 한 대씩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게 각 소방서에서 드론이 운영되게 되면 저희 신속기동팀과 이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 드론 운영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고요. 충북 소방본부의 드론 활용 능력은 전국 최고 수준. 탁월한 드론 운용 능력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이랍니다. 소방서에서도 드론이 뜬다! 충북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드론을 활용해 다양한 재난 사고에 대처하고 있다는데요. 충주시에서도 산불 예방과 진압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충주시청에 드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있네요. 네. 여기서 드론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이거 산불 진화 지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또는 또 경사도가 높아서 현장이 보기 어려운 그런 지형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 산불이 전개되는 상황
이런 걸 알아보고 또 나머지 그 뒷불 지날 때 뒷불이 어디 있는지 또 숨은 불은 어디 있는지 잔불은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이런 거를 감찰하게 됩니다. 이곳은 산불 종합 상황실. 우리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곳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산불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지난 3월 23일 그 산불이 발생했고 수안보문이나 온천리 산 40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뭐 1박 2일 정도 그 산불 진화를 하느라고 전 직원과 우리 진화대원 모든 분들이 나가서 진화 작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산불 화재 때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인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드론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관제 시스템 작업을 예산을 좀 반영해서 내년부터 한번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재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드론. 이 드론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드론 전문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각종 재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을 구비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드론이 진짜 멋있고 굉장한데요? 드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 드론을 가지고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이제 시설물 안전 점검, 그리고 이제 재난 상황에서 드론으로 실시간 영상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서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각종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특수 임무 장비를 탑재한 고성능 드론과 이동 관제 차량을 활용해 각종 공공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줌 카메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실종자 수색이나 그리고 이제 재난 상황의 산불 현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제차를 이용해서 현장에서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현장과 재난 현장 등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드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될 거라는데요. 특히 공공 안전 분야에서 드론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관제 시스템을 좀 확대를 해서 인공지능과 접목을 시키고 드론과 융합을 시켜서 제가 늘 꿈꿔왔던 그런 시큐리티 산업 쪽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보안 활동을 펼쳐보는 것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 드론이 뜬다! 화재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 사고 현장에 드론이 뜨고 있습니다. 가기 힘든 곳을 가고 보기 힘든 곳을 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드론이 뜹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재난 현장에 드론이 뜬다. 어려운 시기가 길어져서 우리 모두 지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힘을 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용석 씨는 혹시 돈줄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돈줄이요? 네, 돈줄. 돈이 이제 머니, 네. 그 돈이겠죠. 네. 뭐 돼지는 아닐 거고, 그렇죠? 예. 돈줄이면 뭐 돈이 많아서 우쭐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재 그럴 듯했지만 이 아재 땡 정답이 아니었고요. 혹시 진영 씨는 알고 계세요? 전 역시 용석 씨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 돈줄은요. 네? 뭐 돈으로 혼줄 낸다라는 소리죠. 아하. 착한 일을 한 가게의 물건을 소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착한 가게 돈방석 한번 앉게 해드리자 이런 뜻이죠. 와우. 역시 97년생 진영 씨는 잘 알고 계셨네요. 97년생 그림을 언제 그리셨죠? 예. 97년생. 용석 씨 부럽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요. 원주에도요. 네. 이 돈줄을 내주고 싶은 가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희망을 나누는 우리 동네 가게들 함께 만나보시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좀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온기가 느껴지는 우리 동네 착한 가게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사랑이 꽃피는 동네로 함께 가보실까요? 아, 여기 들어오니까 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요 이 빵 냄새를 맡으니까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졌어요. 이 따뜻한 온정을 가진 착한 가게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을 동네 어려운 분들과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이 빵집은 무실동 희망 나눔 가게 1호점으로 동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빵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천연 발효종을 활용해서 만든 건강한 수제빵을 매일 기부하고 있습니다. 희망 나눔 가게라는 게요. 이름에서 느낌이 오긴 하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일까요? 네, 희망 나눔 가게는 무실동 소재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무실동과 협약을 맺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인데요. 소외된 가정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또 지속성 있는 민간 협력 후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어르신들한테 네. 후원을 하고 계신데 사실 뭐 올해도 힘들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희망 나눔 가게 1호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을 하셨어요? 일단은 강원도에서 이제 저희가 매장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매장에서도 이제 나눔 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도 동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생산된 신선한 빵을 맛볼 수 있는 무실동 희망 나눔 가게 1호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500만 원 상당의 빵을 지원했는데요. 하루 평균 30여 개의 빵을 동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후원하고 있고 수량이 넉넉한 날에는 지역 노숙인 센터로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대량으로 포장이나 배달 주문이 들어왔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날 남은 빵들인데 저희가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 남은 빵들은 이제 취약계층 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하루량인 거예요? 이게 양이 상당한데요? 네, 하루 양인데 이제 더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는데 이제 최대한 이제 많이 남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씩이라도 더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빵 가지러 왔어요. 아, 빵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되나요? 아, 오늘은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뭐 비록 양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맛있겠다. 뭐 양 많은데요, 뭐. 예. 어르신들께 잘 전달해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저희 이 빵집에서 매일 저희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에 빵을 후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빵 가지러 온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이 빵을요 곧 가정으로 전달해 드리러 갑니다. 가실까요? 네. 네, 어르신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네, 맛있는 빵이 곧 도착합니다. 아, 이렇게 배달 가는 길이 또 설레네요. 오늘은 어떤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도 무실동 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데요. 하루 한 20분 정도 봉사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네,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좋아하시겠네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빵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종류별로 넉넉히 담은 빵, 덤으로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합니다. 어르신 빵 좋아하세요? 예. 아니 여기서 좋아하시는 빵이 좀 있어요. 있으셨어요? 예. 아니 이렇게 동네 빵집에서 어르신 드시라고 이렇게 빵을 또 배달해주고 있잖아요. 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르신? 좋죠. 다 생각하고 갖다 주는데. 사랑의 빵 배달은 계속된다. 다음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 무실동에 그 저기 빵집에서 어르신들 이제 좀 드시라고 이렇게 후원하는 거예요. 만날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그랬는데도 이렇게 노밥 자식보다도 잘 찾아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무실동 지역은 혼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나눔을 동참하고 싶은 가게라면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지역 특성상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눔 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희망 나눔 가게라는 거를 발굴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눔은 함께할수록 좋다고 했던가요? 지난해 9월 희망 나눔 가게 1호점에 이어 최근 2호점이 탄생했는데요. 이렇게 무실동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가 한 곳 더 늘었습니다. 마침 오늘 또 이렇게 현판이 딱 붙었습니다. 무실동 희망 나눔 가게 2호가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무실동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권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는데 뭐 작지만 이렇게 무실동에서도 이렇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는 걸까요? 후원은 그래서 쿠폰을 제작을 하였어요. 원래는 쿠폰이 나오는 게 아닌데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제작을 부탁드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실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여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 나눔 가게 2호점이 된 이곳은 치킨과 햄버거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데 기꺼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희망을 나누는 가게도 더 많아지겠죠. 꼭 그 어려운 이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쿠폰을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랑 힘든 시기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 햄버거 많이 드시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나눔 봉사를 함께 하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희망 나눔 가게 3호점, 4호점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께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맛있는 음식을요, 혼자서 먹으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면 따뜻한 사랑이 된다고요. 희망 나눔 가게라는 이름처럼 희망을 나누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우리 동네 착한 가게 파이팅! 네,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희망 나눔 가게를 살펴보셨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인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나 후원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잘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착한 가게 사장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은요, 정말 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옛말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선행을 베풀고 있는 무실동 희망 나눔 가게들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가게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시청자 소통 채널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영 씨가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지훈맘님이 보내주셨고요. 예쁘지 않은 꽃은 없지만 봄의 전령사 벚꽃이 특히 예쁘죠. 너무 빨리 진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지훈맘님 굉장히 아쉬우시죠? 춘천에 북일이 오시면요, 이제 막 시작이니까 얼른 오셔서 꽃 구경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홍보가 끝난 게 아니었군요. 계속되는 홍보였어요. 북일이가 그럼요. 아름답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진 보고 정말 감탄했거든요. 영상에서. 맞아요. 자, 지은마님의 사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도 시니어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커피값도 저렴하고 맛과 향도 끝내줍니다. 어머님들 파이팅 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아까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연세가 좀 많은 아니요, 연세가 많지 않으십니다. 아직까지도 한창이시니까요. 더욱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프로그램도 다양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 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네. 오늘은 1시간 동안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정말 이 봄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꽃
구경, 이 벚꽃 구경을 좀 하고 왔는데요. 이 춘천시 북일리는요, 정말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때 딱 오시면은 나만 이 벚꽃을 볼 수 있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제 강원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나서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바람도 많이 불고요. 영서 지역을 비롯한 강원 일부 지역에는 이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정말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옷 든든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갑자기 다가오는 꽃샘추위도 그렇고요. 두 계절을 왔다 갔다 하는 기온도 그렇고 정말 날씨가 변덕스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일교차가 심할 땐 몸 건강에 아주 큰 해를 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의 그 변화는 좀 줄이시고요. 면역력은 높이시고 이렇게 두 얼굴의 봄이지만 잘 이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